알아가는 알려주는 한국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됐어요. 이게 시간이 이게 그러게요. 빨리빨리 가는데. 우리 아들이 제필 씨 사인 받아 그러던데. 진짜요? 네. 이따가 가서 네, 성함이 네. 뭔가요? 동준이. 동준 씨. 동준이가 인싸네요. 걔는 인싸죠. 그러니까 저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인싸입니다. 한국 남자. 예. 혹시 대표님은 궁금한 점이 네. 처음 집을 사신 게 언제죠? 우리 동준이가 20살이니까 제가 17년 전에 처음에 2천만 원 월세로 시작했어요. 진짜요? 네, 대부분이 이제 저희 집사람 직장이 이제 강서여서 네. 화곡동 그 구도로 쪽에 네. 월세로. 네, 월세 2천만 원 갖고 오. 시작을 했죠. 근데 집을 산 거는 네. 한 2, 3년 됐네요. 12살. 집을 산 거는. 진짜 갖고 싶거든요, 저는. 이게 내 집이다. 얼마나 행복해요. 음. 저는 아직은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아직 그런 기분은 못 그럼 느껴봤는데. 지금 제필 씨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28살이죠. 그러면 캥거루족인가? 캥거루족.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캥거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이란 거는 어떤 소유적 소비, 경험적 소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주거권의 문제는 굉장히 심리적인, 예를 들어 제필 씨가 결혼을 하고 또는 네. 결혼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도 마찬가지. 안 해도 집이라는 기본 베이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물론 본인들도 꿈은 꾸지만 야씨 뭐 되지도 않는데 그걸 언제 먹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편에 맞게 내 집을 처음에 다세도 시작하면 어때요? 저도 빌라에서 처음 살았는데 물론 그때는 전세였지만 다세대 살다가 또 재테크에서 조금 더 큰 데로 옮겨가고 이런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 형태를 갖추게 된다면 내 집 마련 꿈을 꿀 수 있는 거고. 네. 애초에 봐봐요. 제필 씨가 전월세를 월세를 계속 매달 70만 원, 80만 원 내, 거기 핸드폰 공가 2, 30만 원 내야 돼. 차량 유지비 한 100만 원 내야 돼. 돈을 벌면 모일 수가 없어요. 월세 그 진위 계수가 높아질수록 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집을 마련해야 돈이 모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 집이란 거는 투자의 개념은 논외로 하고 제필 씨한테 뭐 지금 투자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의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내 집은 꼭 필요하다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네, 사회초년생들. 정부에서 정책산업으로 주택산업이 가장 정책산업으로 온 방점을 찍는 것처럼 이 사회가 건강하게지는 근간은 안정된 개인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주거에 대한 거는 정말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저출산이잖아요. 네. 뭐 애기 놓고 싶지 않죠. 저희도 그때 애가 깐난제일 때 전월세 살았었는데 예. 정말 그거는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내 집 마련하자. 내 집 마련하고 우리 프로 보자. 오케이. 근데 이제 집을 이제 좀 구하는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보면 네. 막 청약 통장 뭐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고 뭐 얼마 정도 부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너무 이야기가 다들 달라서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사를 좀 덜 다닐 수 있는 방법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사회초년분들한테는 길이 좀 다변화가 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임대주택, 뭐 행복주택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종류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문가보다 SH나 서울시 홈페이지나 LH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젊은 친구들, 제필 씨 같은 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이사를 좀 덜 다닐 수 있나요? 수 있죠. 네, 그래서 역세권 청년 말 그대로 역세권에 그러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SH에서 하는 건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병들 또는 신혼부부 대상인데 뭐 2년 단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거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한 명 있으면은 8년까지 살 수 있고 자녀가 둘을 거기서 놓으면은 10년까지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네요. 예, 역세권 뭐 장기 전세 시프트도 있고 많은데 이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제 서울 박원순 시장이 또 이제
회심의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설자리, 살자리, 일자리, 놀자리를 표방한 그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그 역세권 청년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 그러니까 현 정부의 주거 복지와 현 상태의 일자리를 못 찾는 이런 거에 좀 괴리가 크긴 한데, 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 자격 요건들이 세대가 뭐 예를 들면 6,500만 원이 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제 최저시급이 아니라면 뭐 연봉이 한 3,500대면 월 한 300 정도 벌이가 되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그럼 부부가 결혼을 하면 7,000이 되면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그런 요건을 잘 맞출 수 있는 거를 찾아볼 수 있다면 뭐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거복지에는 굉장히 많은 방점들을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역세권 뭐 최장 20년까지도 살 수 있으니까. 20년이요? 네, 9번 연장 가능하니까. 오, 이거는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년이나 살 수가 있으면 여보세요. 집 사려니까 무슨 20년 동안 임대주택 살 생각. 중요한 건 내가 요건이 돼서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여기서 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본인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컨디션이 있다면 대한민국 현 정부나 현 지자체 중에 가장 큰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과 주택들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돈 벌 집 사고 이렇게 반항기 좀 갖고 얘기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쌓아가는 느낌. 아니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얼핏 들었지 이렇게 자세하게 뭐 2년 단위로 갱신을 한다든지 뭐 차량이 없어야 된다든지 약간 그런 조건들, 컨디션들을 잘 몰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알아본다면 정말 좋은 집을 살짝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희망도 들고 너무 좋은 얘기들인데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거를 모르고 또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데 이건 좀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잘 아는 부분인데 주택 청약저축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20대 분들도 약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네. 그게 있으면 뭐가 좋고 그게 도대체 뭔가요? 어머님이 뭐 저희랑 비슷한 세대나 저보다 조금 연세가 많으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지금 말했던 청년 임대주택 이런 거는 요즘 나온 거기 때문에 엄마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엄마가 모르신 건 당연한 거고. 네네네. 저도 제 필시랑 하면서 다시 공부했다니까요. 근데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생긴 건데 예전에는 민영주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청약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를 그게 있어야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통장에 가입해서 일정 시간, 1년이나 뭐 공공은 2년이나 이 시간이 불입을 하고 나야 그런 왜냐면 그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보유한 땅에서 그 SH나 네. 이런 데서 지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쌀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5년도에 통합이 됐어요. 옛날 청약, 부금, 청약, 저축 뭐 굉장히 종류가 많았는데 이제는 민영 공공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이 짓는 거나 그 관에서 짓는 걸 다 넣을 수 있는 통장이 생긴 게 15년도에 생겼는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생겼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어렵네요. 네. 뭘 어려워. 개분을 그렇게 잘 외워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민영 같은 경우는 가입한 지 한 1년이 넘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 이하는 월 납입금이 한 12회 1년 이상 부급하면 1순위 그것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본 사람도 오래 본 사람도 그런 게 또 있어요. 단계별로. 그 다음에 요즘은 특히 공공주택 같은 데는 청약 가점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필씨가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어. 그러면 가점을 주는 거예요. 가점 줘야죠. 그리고 또 제필씨가 결혼을 했는데 집을 오래 무주택으로 있었어. 그러면 너 먼저 들어가. 당신 먼저 들어가 또 가점을 주고. 그 가점 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청약 그 통장을 얼마나 오래 했냐가 17점.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가 1인당 5점씩해서 최대 35점. 그런 점수가 다 있군요. 그게 가점제.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부터 따졌을 때 현대 제필자 30 안 됐는데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10세, 20세, 20세 혼인신고 한 시점부터 따졌을 때 32점 그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슬픈 얘기냐면 총점이 최대 가점이 84점인데 네. 우리가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위례 어디 좋은데 청약을 받는다 할 때 뭐 최소 60 몇 점이 넘어야 된다 이 말은 아이 많이 낳고 집 없이 오래 산 사람들을 우선순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그쵸. 많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물론 전략적으로 그 집을 안 샀던 분도 있겠죠. 더 좋은 데 넣으려고. 근데 이 대부분은 청약 가점 제도는 총 84점이 되려면 한 40대 후반까지 무주택이 한 3자녀 두고 했을 때 가점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점에 너무 막 일단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청약통장을 할 때 가점은 공공임대나 이런 거 공공주택 분양을 들어갈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즘은 뭐 되게 이름이 많이 생겼어요.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청약 조정대상 지역 현 정부도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생겼는데 네. 어려우니까 그건 알라고 하지 말고 하시고 네. 그런 데서는 좀 기본적인 거. 예.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예요. 그러니까 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점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또는 그 부양할 가족이 많으면 세대원이 많으면 가점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슬픈 얘기죠. 아이를 많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가점제 점수 올려서 하기보다는 그냥 맞는 지역에 꼭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점이 높은 사람이 들어갈 지역은 네. 인기 유망지역이고 그쵸.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세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대표님도 청약 그 통장이 있으신가요? 있죠 저도. 하나? 예, 저는. 개인당 하나가 최대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있는. 그러면 아드님도 이제 만들어줬죠 제가. 벌써요? 예.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뭐 이제 또 만들어서 1년만 두면 되니까 그거는 그 시작점은 또 중요하진 예. 않군요. 그래서 국민은행 국민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청약 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뭐 아파트 투유라는 데서 분양 신청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인터넷 웹서핑을 좀 하시면 그런 정보 그냥 일반적인 정보 얻는 거는 그런 웹서핑을 하셔도 좋고요. 우리는 약간 이런 게 있다. 그렇죠. 어쨌든 청약 그 통장이 조금 있어야 예. 마음이 편하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청약이라는 그러니까 그 주택이라는 거는 땅값이 있는데 땅값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양가도 점점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약 저축을 들면 길이 여러 가지가 열리죠. 공공에서 지은 데도 넣을 수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데 없는 사람이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데서는 1주택자가 후순위예요. 청약을 못 해요. 거의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로 1주택이 보내야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청약 저축 통장을 하나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불입을 하다가 이제 언제 어느쯤에 쓸 건지는 전문가들 상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 내가 좋아하면 남들도 다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 데는 경쟁률이 치열한 거고 경쟁률에서 뽑는 그런 그러니까 아니 일단 가점으로 밀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청약 뭐 서초구 제일 좋고 강남구 제일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이 그게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 그 공공주택에 들어가는데 청약 가점이 안 되면 계속 로또 맞듯이 복권 사듯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동안 어려울 때 일주일이 즐거워하면서 한 10,000원씩 로또를 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일주일을 그냥 즐기는 정도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10,000원씩만 모아도 꽤 모아지는 그럼요. 그것처럼 청약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문 같은 데 로또 청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컨디션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인기 유망적이 아니고 내가 금액이 요건데 인기 유망적을 들어가려면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들어가야 돼. 근데 빚을 내도 된다고 해. 왜? 많이 오르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은 내가 가진 자본에서 내가 가진 컨디션에서 과도한 한 20% 30% 정도 빚 내서 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벌이가 있으면. 그러면 그 정도에서 그래 여기보다는 여기가
환승교통이 더 좋아. 근데 역에선 좀 멀지만 가격은 좀 싸. 근데 여기 보니까 역까지 가는데 또는 버스 환승이 되게 잘 돼 있어. 그런 데 사면 돼요. 그런 데 들어가면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을 사는 단계니까. 네, 그 어디까지는 아직은 알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청약저축이 통장에 없으신 꼭 분들은 만들어라. 꼭 만들어라. 이렇게 정리를 오케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오케이. 다 외우셨어요? 그랬어요. 벌써 2주차 만에 다 외우셨다고요? 그랬어요. 아 진짜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잘 알아가는 알려주는 한국 남자 안녕.